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그린란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영토 확장 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캐나다를 미국의 하나의 주로 편입을 하겠다. 수에즈 운하도 그렇겠다. 그린란드 영토로 편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까지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그린란드 북극 지방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섬,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트럼프가 무력 사용까지 불사하면서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북극에 아주 가까운 땅입니다. 면적은 220만 제곱미터, 우리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면적의 22배에 달하는데요. 인구는 5만 7천 명입니다. 정말 몇 사람 안 살아요.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 원래 이 북극 지방 원주민들을 에스키모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누이트라고 스스로를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키모라고 하는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래요. 날고기를 먹는 사람, 그러니까 야만인, 이런 분위기가 짙은 아주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걸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신들을 스스로 이누이트라고 하는데, 이누이트라고 하는 것의 뜻은 사람이랍니다. 얼음뿐인 이 땅, 여기에 처음 들어와서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누이트, 또 에스키모라고 옛날에 불렀던 그 사람들. 이거는 몽골적 혈통 아닙니까? 이 몽골, 엉덩이에 몽골 반점을 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인데, 아시아계인데요. 근데 이게 덴마크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이걸 보면 이제 바이킹들이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8세기에 노르웨이 선교사가 여기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선교를 하려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 땅이 노르웨이 식민지가 되었대요. 그러다가 이 노르웨이하고 덴마크가 한 나라였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나라였다가 다시 덴마크가 갈라지면서 이제 노르웨이하고 덴마크가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여기 1814년에 키일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린란드는 덴마크 식민지다. 이렇게 이제 주소가 바뀌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이 워낙 넓고 사람은 별로 안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식민지 영토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라 저 나라 다 와서 여기에 상륙하고 고기잡이도 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영국, 미국, 노르웨이 이 나라들 간의 영토 갈등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 이 1930년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서, 자, 이거는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다라고 이제 판정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덴마크 식민지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린란드의 원주민들, 이 이누이트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땅이 덴마크의 식민지여야 되는 거야? 우리도 독립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979년에 덴마크가 그린란드 자치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래, 알았어. 너희들 알아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통치를 해. 이제 이런 가치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린란드가 별도의 총리를 가지고 있어요. 총리가 다스리는 자치령입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덴마크의 식민지인, 외교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이제 선거가 열리는데, 그 선거에서 그린란드 독립하자, 여기에 대한 주민투표가 붙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그건 4월 가봐야 아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땅이 바로 그린란드인데요. 이 얼음 땅에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온통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없는 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땅들이 드러나지요. 또 바닷길도 거기에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니까 인간 활동이 거기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배들도 거기에 다니게 될 거고, 그린란드에서 뭔가 이제 광물질을 채취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군사기지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신경을 쓰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그린란드 땅에 들어와서 군사활동을 벌리는 거, 이걸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요, 이 섬은 유럽보다 북미 대륙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식민지라고 했잖아요. 덴마크보다 캐나다, 미국에 더 가까운 거예요. 미국 남쪽에 쿠바가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린란드가 그런 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다가 미사일 기지라든가 또는 잠수함 기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다면 바로 미국 머리 꼭대기 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겨누게 되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물론 이 섬의 종주국은 덴마크잖아요. 덴마크는 그리고 나토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나토와 중국, 러시아는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의 주인인 덴마크가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그린란드에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하도록 허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그린란드에다가 우주 방어용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미국이 그린란드에다가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린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린란드라고 하는 독립국이 앞으로 말이죠. 중국 돈 받아가지고 중국 군사기지를 들일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 군사기지를 얼마든지 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린란드는 혼자서는 영토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자, 이 그린란드 사람들의 1인당 소득을 보면요. 2021년 현재 57,000달러예요. 소득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그 57,000달러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디서 볼까요? 거긴 돈 벌 데가 없어요. 손 얼음천지잖아요. 뭐 바다에 나가서 얼음 깨고 바다에 나가서 거기서 고기 잡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득이 57,000달러나 될까요? 그건 뭐냐면 그냥 덴마크가 주는 겁니다. 덴마크가 매년 그린란드에다가 5억 달러를 주거든요. 원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 돈을 나눠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전체 고용 인원이 26,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57,000인데 그중에 26,000명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26,000명 중에 1만 명이 공무원이랍니다. 그 공무원들은 어디서 돈을 받느냐? 그게 덴마크가 주는 그 5억 달러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 갖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 전체 GDP를 합치면요 32억 달러래요. 우리나라 GDP 전체 합치면 얼마죠?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 전체의 GDP 그거는 우리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인구,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남한 영토의 20배도 더 넘는 그렇게 큰 영토를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섬을, 이 영토를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패권을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섬에 손길을 뻗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투자해 줄게. 그러니까 뭐 너희들 항구 나 좀 쓰게 해줘. 너희들 땅에다가 군사기지 설치하게 해줘. 얼마든지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보가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유, 지정학적인 이유, 또 국가 안보상의 이유, 이게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섬을 장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그린란드 문제는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또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 섬을 장악하려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히토류, 광물질인데요. 이 히토류라고 하는 거, 이거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전투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또 이 풍력 발전할 때 쓰는 그 터빈, 이런 거 만드는데 이 히토류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 산업의 필수적인 투입 요소인 거죠. 그런데 이 분야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공급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히토류 물질마다 다르지만 어떤 거는 한 70%, 어떤 거는 거의 100%를 중국만이 공급을 해왔던 겁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첨단 산업을 하는 대부분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 사다가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미국 중국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작년부터 중국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히토류 수출 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공급 완전히 차단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히토류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히토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그린란드가 희망의 땅이 된 겁니다. 이 섬은 정말 자원의 보고인데요. 석유, 가스, 석탄, 철광석, 우라늄 뭐 이런 광물질들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고요. 또 토리움, 이트리움, 스캐니움, 네오디뮴, 디스포시움 같은 이런
이름도 잘 외우기 힘든 희토류 광물질도 아주 풍부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1년 내내 얼음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채굴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뭐 채굴을 한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자, 그런데 이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다 바뀐 거고, 얼음 밑에 묻혀 있던 이런 광물질들이 이제 가용한 자원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희토류 광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게 트럼프가 이 섬을 욕심내는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덴마크도 그린란드도 겉으로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니, 남의 나라를, 남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덴마크도 그러고 그린란드도 이제 그린란드가 무슨 파는 물건이냐? 아니다, 팔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뜻밖인 것은요, 그 말의 말투입니다. 어조예요. 분위기는 어떠냐? 아주 유화적이에요. 뭐 우리 땅이긴 하지만 뭐 미국하고 잘해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거죠. 덴마크 같은 경우에 이 섬의 방어를 위해서 최소한 앞으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조 원입니다만은 2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여기다가 뭐 활주로도 만들고 군사기지도 늘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협상을 해보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도요, 그 에게 총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린란드를 미국에다가 줄 생각이 없다, 미국의 일부가 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하고 기꺼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뜻밖이지 않습니까? 막 우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 한국인한테 자,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와라,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무력으로 점령을 하겠어? 이렇게 위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왜 덴마크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가죠? 자존심도 없는 걸까요? 그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린란드는 땅이 너무 넓어요. 그런데 인구도 그렇고 경제 규모도 그렇고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섬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크루스 선박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14일이요. 그날 이 사진에 보이는 이 크루스 선박이 여기 가서 좌초가 된 거예요. 밑에 암초하고 걸린 겁니다. 206명이나 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얼음 바다에 갇혀버린 거예요. 빨리 가서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덴마크 해군 배가 가야 되는데 덴마크에서부터 거기까지 도착을 하는데 꼬박 4일이 걸렸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그 그린란드라고 하는 땅을 덴마크가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와서 점령을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와서 점령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덴마크는 그걸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린란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덴마크는 인구가 600만이나 되거든요. 근데 그린란드가 독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 5만 7천이에요. 어떻게 그 땅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린란드인들 입장에서는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덴마크의 보호를 받을까?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이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되나? 이걸 저울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제일 나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머지 않아서 이 그린란드 이 섬과 관련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소식을 기다려보죠. 김정호의 경제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